이혼할 때는 빠르게 말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며 건너듯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협의든 소송이든 하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저협하는 남편, 이혼 전문 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실 때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 정말 고민되실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착수금부터 몇백만 원이 나간다고 하니까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그냥 혼자 소송 진행해도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또 정작 변호사를 선임하자고 하니 지역에서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지 큰 로펌을 찾아가야 할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혼 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그것도 이혼 전문 변호사를 꼭 선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했을 때 정당하게 권리를 인정받으시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이혼을 했는데도 추후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또다시 제기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협의이혼을 하시거나 이혼 소송을 하시는데 재산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배우자한테 받을 거 없어 라고 생각하셔서 나는 배우자와 이혼에 대해서만 정해서 이혼을 했는데 판결 받고 몇 개월 뒤에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소장을 또다시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혼해서 다 마무리했는데 왜 갑자기 재산분할 해달라는 거야? 라며 놀라시는데요. 이혼 후에도 2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자가 이혼 안 해주겠다고 해서 이혼 소송 제기했고 배우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또 내가 혼인생활 동안 얼마나 억울했는지 열심히 주장해서 이혼 청구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판결문 가지고 구청에 이혼 신고까지 다 해서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발 뻗고 딱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장이 날라와서 재산분할 소송을 1년 가까이 하시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혼 소송했던 법원에서 재산분할 정리해줬어야지, 법원이 잘못했네, 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혼하는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판단해주지 않아요. 전혀요. 내가 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만 법원에서 판단을 해준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례에서는 원고가 이혼 청구만 했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은 정해주지 않았던 거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또 협의이혼할 때 배우자가 지금 내 명의 재산은 상속받은 거라서 네 몫은 없어. 근데 전세보증금이라도 필요하니까 이혼에 동의하면 5천만 원 바로 줄게. 또는 우리 삼촌이 법조인인데 소송해도 못 이길 거야 라고 했어. 어떻게 할래? 라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종용한 사례도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받아왔거나 배우자가 당장 이 돈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 준다 라고 협박을 해요. 사람이 막 상황이 몰아치면 정신없이 결정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런 때처럼 막 쫓기듯 급하게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며 양육비에 상당히 불리하게 합의하시고요. 나중에 후회하시면서 추가 소송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혼할 때 불리하게 합의를 했다고 해도 당사자 간에 더 이상 재산분할 하지 않기로 또는 위자료 청구 소송하지 않기로 부재소 합의를 했다면 이후에 소송으로 뒤집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혼할 때는 빠르게 말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며 건너듯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협의든 소송이든 하셔야 해요. 요즘에는 인터넷상에 이혼 관련 정보가 많으니까 해당 정보로 조정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혼한다, 위자료는 얼마 지급한다 등 간단한 사항만 정하시는 거야 문제가 전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떨까요? 재산분할 액수, 지급 방식, 만약 상대방이 미지급할 시 정해야 할 지연손해금, 기한이익 상실 여부, 연금분할 수급 청구권의 포기 여부, 계약자가 상대방으로 든 보험계약의 정리 문제, 자녀 면접교섭 방식, 양육비의 증액 가능성 등등등 이혼 후 분쟁 가능성을 확실하게 차단시키기 위해서 정해야 할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실 수 있을까요? 이혼 조정 기일에서 반드시 결정해 놓아야 나중에 번거로워지거나 곤란을 겪지 않는 사항들을 꼼꼼하게 예상하며 준비하는 것은 수많은 이혼 소송, 이혼 조정 사건을 진행해 보았던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면 힘듭니다. 저는 조정이혼을 담당할 때 제가 가진 체크리스트를 두고 세부적인 상황까지 다 의뢰인과 조율해서 신청서에 넣거든요. 의뢰인분들이 저와 첫 상담을 끝내고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떤 걸 정리해야 할지 질문할지 몰랐는데 변호사님이 주시는 질문 사항대로 대답하니까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정리가 완벽하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제가 가진 체크리스트는 1년, 2년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10년 이상 수백 건의 이혼 소송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니 믿고 맡기셔도 되는 거죠. 오늘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최종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다소 부담이 되시겠지만 변호사를 꼭 선임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돈값을 합니다. 물론 정말 실력 있고 이혼 사건을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혼할 때 변호사를 꼭 선임하시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궁금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에는 제대로 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